하이공부방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의 고우영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기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삼성전기가 거의 1년 3개월 동안 지금 주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상태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주가 조정이 길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삼성전 기판이라고 지었는데요. 삼성전기도 기판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봐주자라는 맥락에서 한번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요. 핵심 차트 위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1번 보시면은 삼성전기의 주가랑 무라타, 타이유덴, 야교 이런 이제 같은 MLCC 업체들이랑 주가를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기가 이 MLCC 피어 업체들이랑 주가 흐름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시장이 이 삼성전기를 확실히 MLCC 업체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그림 2번 보시면은 이 삼성전기의 주가를 비슷한 방식으로 뭐 이비덴이나 신코나 유니마이크론 이런 패키지 기판 업체들이랑 같이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 맨 밑에 있는 게 삼성전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기를 기판 업체로 아직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삼성전기의 이익 구조를 보면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3번 보시면은 삼성전기의 부문별 영업이익 추이를 제가 그려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기판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전체 영업이익에서 한 15% 정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커지고요. 내년에는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기판 쪽의 이익 기여도가 커지는 부분들을 좀 잘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회사의 자본 지출 역시도 기판 위주로 많이 좀 집중이 돼 있는 모습을 이 그림 4번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 5번 보시면은 사실 삼성전기가 이 기판 솔루션 OP 마진이 지금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작년에 RFPCB를 철수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글로벌 패키지 기판 업체들 수준의 OP 마진이 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MLCC 업체로만 바라봐 줄 것이 아니라 이 기판에 대한 부분들도 주가에 좀 녹여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판에 대한 사업 가치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발라보기 위해서 SOTP로 밸류에이션을 해봤습니다. 이 에비타 같은 경우는 제 추정치 기준이고요. 멀티플 같은 경우는 이 피어들의 평균 멀티플을 떼왔어요. 근데 MLCC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가 글로벌 2등 회사고요.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BGA에서는 1등, 플리츠 BGA에서는 3등, 4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 멀티플, 피어들의 평균 멀티플을 따오는 게 제 생각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은 MLCC의 사업 가치가 대략 11.6조 원, 기판이 4.5조 원, 모듈이 1.1조 원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이 12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컴포넌트, 즉 MLCC 사업의 가치만으로 지금의 시가총액이 다 설명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기의 주가가 MLCC 피어들 주가와 같이 가기도 하는 것처럼 지금 시총은 MLCC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기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히든 밸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기판이 인정받고 있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 MLCC 관련해 가지고 업황이 굉장히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좀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MLCC의 바닥이 어디일지 그리고 언제 반등이 될지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LCC 상황을 조금 볼게요. 그래서 그림 14번 보시면은 삼성전기 MLCC의 3개월 이동평균 매출이랑
주가를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로 보면은 매출의 피크는 21년 9월이었는데 주가의 피크는 21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출의 피크에 앞서가지고 주가가 8개월이나 먼저 앞서가지고 조정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있었던 시장의 고민이 뭐냐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각국의 정부들이 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동성인데, 이런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이제 올린다라는 부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개별 종목들의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올리는 역할들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글로벌 유동성이 YY로 피크를 찍고 내려오면서 삼성전기의 PB 멀티플 같은 경우도 하락 압력을 받았다라고 첫 번째로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코로나19 겪으면서 PC나 가전 같은 내구재 굉장히 많이 샀었잖아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나면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이 PC 가전 같은 내구재 수요들이 좀 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시장이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16번 보시면은 실제로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21년 3월을 기준으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서는 삼성전기 주가에 미리 좀 녹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업황은 이런 우려랑은 좀 다르게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 상황을 조금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노트북 같은 내구재 수요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MLCC 수요는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아무래도 화웨이의 빈자리가 생기면서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여타 스마트폰 업체들이 우리가 화웨이의 MS를 가져올 거야 라는 출하 경쟁을 굉장히 세게 벌였었고요. 여기서 이제 MLCC 수요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공장도 셧다운되고 반도체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세트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부품을 안전재고로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MLCC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조달을 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작년 상반기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려와는 다르게 MLCC는 견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하반기부터였는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비가 굉장히 좀 침체가 되기 시작했고, 반도체가 계속 부족하긴 했는데 하반기 들어가지고 더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생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세트 업체들이 우리 상반기에 MLCC 너무 많이 조달해 놓은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작년 4분기부터 해가지고 MLCC에 대한 재고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사실 계속 재고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그림 18번 보시면은 이 중국 업체들의 해외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AP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출하가 이렇게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 침체도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 20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기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이 주황색으로 된 중국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커요.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의 IT 세트 수요, 그리고 특히나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를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림 22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 추이를 보시면은 2월이 YY로 30% 빠지면서 굉장히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상황이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이 코로나19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상반기에는 장사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 상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간 생산 계획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영원히 안 좋으란 법은 없죠. 그래서 상반기는 굉장히 좀 어렵겠지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코로나19가 피크가 확인이 되고 나면은 하반기 정도에는 다시 오포, 비고, 샤오미 같은 중국 업체들이 다시 세트 생산을 좀 공격적으로 재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MLCC 1등 업체죠. 무라타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26번 보시면은 영어로 써 있는데 이게 무라타 Q&A 세션에서 나왔던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한 거고요. 사실 이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 평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보통은 1월, 2월 이때 이제 신규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했었던 게 일반적인 계절성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이런 중국의 침체 그리고 코로나19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 상반기까지는 중국 업체들이 뭔가 좀 신규 제품 출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여름 전에는 다시 이제 신규 제품들을 런칭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맞춰가지고 MLCC 수요도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무라타의 얘기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업체들이 3분기 정도에는 신규 스마트폰들을 출시를 할 것이고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대략 7월 정도 되면은 6월, 7월 정도 되면은 MLCC에 대한 수요도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LCC가 만약에 뭐 실제로 바닥을 다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구조적인 성장 포인트에도 좀 집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29번 보시면은 되게 장기 시기열입니다. MLCC 시장의 20년치 교역액 그리고 주요 MLCC 업체들의 합산 시가총액을 같이 그려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모리도 마찬가지지만 MLCC도 단기적으로는 IT 세트 수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클 산업이지만 길게 보면은 서버나 AI나 전장 이런 부분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20년치의 데이터를 보면은 연평균으로 8% 정도의 성장을 해온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말씀드렸던 이 수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성장 논리가 조금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세트에 대한 그런 이제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좀 생긴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런 구조적인 성장 포인트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림 31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기의 MLCC 매출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이 주로 이제 네트워크나 서버 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장 이런 부분들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확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결국 이제 기판인데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MLCC에 대한 시장의 걱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판에 대한 밸류가 잘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기가 지금은 기판 위주로 자본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 기여도 자체가 올해를 기점으로 기판의 기여도가 굉장히 좀 커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삼성전기의 기판 사업부 전략을 보면은 HDI나 FPCB처럼 돈이 안 되는 적자가 나오는 한 개 사업은 정리를 하되 돈이 되는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유망한 패키지 기판 사업 위주로 육성을 하자라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한 20년치의 이 기판 사업부의 매출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년에는 HDI 사업부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FPCB 사업을 접었고 대신에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플리시 BGA 사업부 위주로 회사가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 기판 솔루션의 OP 마진이 굉장히 급격하게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FPCB 적자 보고 있는 사업부인데 접었고요. 패키지 기판 지금 업황이 너무 좋죠. 그래서 올해 마진이 이런 식으로 점프업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판이 계속 좀 호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ASP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까지 잘라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18년도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기판의 가격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모습은 뒤에서도 좀 부연을 드리겠지만 아마 23년까지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연간에 이제 BGA나 플리치 BGA 기판의 마진 추이를 보면은 여기 제가 이제 그려놨다시피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기도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런 반도체 기판의 호황이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시겠지만 1.3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공시를 했고요. 이 부분을 좀 나눠서 보면은 1조 원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천억에 대해서는 내후년 양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판이 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요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림 40번은 반도체 시장의 부문별 성장 추이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서버나 전장 같은 시장 위주로 이 시장이 길게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판들이 플리치 BGA나 플리치 CSP나 이런 이제 고부가 기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나 일반적인 패키지 시장 같은 경우는 5에서 6%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은데 플리치 BGA나 플리치 CSP 같은 고부가 기판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성장을 장기간 기대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게 뭐 20%대 연평균 성장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서버랑 전장 쪽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 서버랑 전장에 들어가는 기판의 크기가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림 42번 보시면은 PC에 들어가는 기판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 크기가 딱 보시기에도 직관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그림 43번 보시면은 PC에 들어가는 기판 마찬가지로 서버에 들어가는 기판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9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이 서버랑 이 전장 위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은 사이즈까지 크다 보니까 이런 호황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각 기업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기의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MLCC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너무 크다 보니까 구조적인 성장 포인트에도 집중을 많이 못하는 것 같고 기판도 이 전혀 사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보고서의 논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쭉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2분기 말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은 MLCC 수요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시장에서 충분히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다시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뭐 거의 1년 넘게 지금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이 주식이 좀 조정받을 때마다 잘 모아두면은 하반기 성과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후에 좀 업황 상황을 계속 보면서 뭔가 좀 변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또 한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삼성전기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